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확 넓혀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경제학의 세계를 탐험할 우리 민준군 서현양과 함께합니다. 민준, 서현양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요. 어찌 보면 경제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세상에 쏟아지는 수많은 경제 이론들, 이걸 대체 뭘 믿고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문제요. 바로 이론의 검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먼저 경제학이라는 게 그냥 그럴듯한 추측인지 아니면 정말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정체성부터 한번 따져볼 거고요. 그리고 이론을 검증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아주 결정적인 실수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양치기 소년 이야기로 풀어보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경제학이 세상을 보는 큰 두 가지 시각, 숲과 나무의 비유로 우리의 관점을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경제학, 과연 그럴듯한 추측의 모음일까요? 아니면 엄격한 과학일까요? 이게 오늘 우리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뉴스만 틀면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예측하잖아요.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잡힐 겁니다. 이 정책을 쓰면 성장이 일어날 겁니다. 하고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믿어도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학은 단순한 주장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주장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를 아주 엄격하게 검증하려는 과학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 노력이 바로 경제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학으로 가는 여정의 첫걸음이 바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가설이라는 건 어떤 현상을 보고 A랑 B 사이에는 아마 이런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내 생각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데이터라는 증거를 들이대서 엄격한 검증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론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엄격한 검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근데요, 이 과정이 완벽하지만은 않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검증 과정에서 두 가지 종류의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을 항상 안고 가야만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나온 개념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제가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1종 오류는 뭐냐면 진짜 다이아몬드를 보고 에이, 이거 가짜네 하고 버리는 실수예요. 즉, 맞는 가설을 틀렸다고 판단하는 거죠. 반대로 제2종 오류는 가짜 다이아몬드를 보고 와 이거 진짜다 하고 덥석 사버리는 실수입니다. 다시 말해 틀린 가설을 맞다고 믿어버리는 실수죠. 서연, 교수님, 비유를 들어주시니 조금 낫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혹시 더 확 와닿는 예시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서현 양. 맞아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은 역시 구체적인 이야기에 빗대어 봐야 제맛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익숙한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오류가 우리 현실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 외침 다들 기억하시죠? 이 단순한 이야기가 사실은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어요. 자, 우리 모두가 마을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을 사람들의 내린 결정이 각각 어떤 오류로 이어졌을까요?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소년이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때 늑대가 나타났다는 가설이 던져진 거죠.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 말을 믿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근데 와보니 늑대는 없었어요. 즉, 늑대가 나타났다는 틀린 가설을 덜컥 믿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제2종 오류예요. 그 결과는 다들 헛걸음하고 시간 좀 버리고 그 정도였죠. 그런데 두 번째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다는 옳은 가설이 던져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속았던 마을 사람들은 에이, 또 거짓말이겠지? 하면서 무시해버렸어요. 즉, 진짜 맞는 가설을 걷어차 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비극적인 제1종 오류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마을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양떼를 모두 잃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끔찍한 결과를 낳았죠. 네,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의 핵심 교훈입니다.
어느 쪽 오류가 더 심각한지는 그 선택에 놓인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에서 제2종 오류의 대가는 시간 낭비 정도였지만 제1종 오류의 대가는 전 재산이었어요. 경제 정책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 없는 정책, 틀린 가설을 채택하는 비용과 정말 효과 있는 정책, 옳은 가설을 무시하는 비용 중에 어떤 게 우리 사회에 더 큰 피해를 줄지 이걸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거죠. 와, 교수님.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1종, 제2종 오류의 차이점이나 그 무게감이 그냥 확 와닿는데요?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좋은 비유 하나가 복잡한 개념을 머릿속에 쏙쏙 넣어주죠. 자, 그럼 경제학자들이 검증하려는 가설들은 주로 어떤 것들일까요? 여기서 경제학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커다란 렌즈가 등장합니다. 바로 숲 전체를 보느냐, 아니면 나무 하나하나에 집중하느냐의 관점 차이죠. 바로 이 그림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은 숲에 들어가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생김새, 나이테, 잎사귀 색깔 같은 걸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숲 전체의 크기가 어떤지, 어떤 나무들이 어디에 분포하는지, 계절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망하죠. 경제학도 똑같습니다. 개별 나무를 보는 경제학이 있고 거대한 숲 전체를 보는 경제학이 있는 거예요. 이 표가 그 두 가지 관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나무를 보는 게 바로 미시경제 이론입니다. 개별 소비자 한 명, 기업 하나, 특정 시장의 움직임처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관점이에요. 왜 우리 동네 배추 가격이 오를까 같은 질문이 바로 미시경제학의 영역이죠. 반면에 숲 전체를 망원경으로 보는 게 거시경제 이론입니다. 한 나라 전체의 소득, 물가 수준, 실업률 같은 아주 큰 지표들을 다루는 거죠. 물론 이 둘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나무들이 모여야 울창한 숲이 되듯이 미시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야 거시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핵심만 딱 짚으면 명확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서 이것만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첫째, 경제학은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론을 검증하려 애쓴다는 것. 둘째, 그 검증 과정에는 옳은 걸 버리는 제1종 오류와 틀린 걸 믿는 제2종 오류 사이에서 항상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것. 셋째,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어떤 오류가 더 치명적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대가를 따져보는 게 현실에선 정말 중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경제학에는 개별 나무를 보는 미시경제학과 숲 전체를 보는 거시경제학이라는 두 개의 큰 렌즈가 있다는 것.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걸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팬데믹 같은 엄청난 위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강력한 봉쇄는 방역 효과보다 경제를 망가뜨리는 피해가 더 크다는 가설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 정책 결정자가 이 가설이 틀렸다고 판단해서 강력한 봉쇄를 결정한다면 그건 어떤 우려를 더 무서워한 걸까요? 반대로 이 가설이 맞다고 보고 경제 활동을 그냥 이어간다면 그때는 어떤 우려의 대가를 더 크게 본 것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분석의 틀을 가지고 이 복잡한 현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준서연, 감사합니다, 교수님.